자, 결국에 니키 헤일리가 공화당 경선을 포기했습니다. 그죠? 근데도 이 양반 뉴스에 정말 자주 나왔어요, 요즘. 그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저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냐? 권력으로 읽는 세계사 2. 자, 최근에 미국 대통령 선거 경선이 있었습니다. 경선이 뭐예요? 지금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여기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나왔어요. 이거 국회의원 선거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에서 한 명,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명 나옵니다. 그죠? 근데 한 명만 돼야 될 거 아니야. 국민의힘에서 한 명만 정해져야 되는 거고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명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 한 명이 누구냐를 가지고 경쟁하는 게 경선이에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대표적으로 더 있지만 후보가 일단은 대표적으로 윤석열 후보랑 홍준표 후보가 대선에서 경선을 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 양반들 이재명 후보랑 이낙연 후보가 경선을 했다가 이재명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됐었어요. 그죠? 이런 것처럼 공화당에서도 이제 대선 경선을 했던 겁니다. 근데 중간에 이제 뭐 사퇴하는 사람이 있고 때려치우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지금 최종적으로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됐어요. 이번에 또 리매치, 바이든과 트럼프 둘 다 4247이니까 할아버지예요. 나이가 많아, 두 분 다. 이 두 양반이 이번에 미국 대선에서 또 한 번 맞붙게 된 겁니다. 자, 근데 최근까지 트럼프랑 공화당 경선을 뛰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른쪽에 있는 니키 헤일리다. 니키 헤일리. 자, 요새 이 양반 최근까지 뉴스 엄청 자주 나왔어요. 한동안은 이제 뭐 경선에서 이제 중도 사퇴를 했으니까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한동안도 몇 달 동안은 자주 나오지 않을까라는 걸 아주 조심스럽게 인간 간다요. 아주 전락에 조심스럽게 추정해보는 바다. 그 이유를 이제 천천히 말씀드릴 건데 이 양반이 경선을 포기했으니까 이제 끝났냐? 그게 아니다. 이 양반은 요 향후 몇 달 동안도 뉴스에 나올 가능성이 아주 조심스럽게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요 이유를 어느 정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양반이 경선을 포기했어요. 그죠? 근데 경선을 포기할 때 포기하는데 트럼프를 대놓고 뭐 지지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또 도와주러 댕기고 이제 홍준표 후보가. 그죠? 좀 이런 그림이 좀 익숙하잖아요, 우리가. 여기는 안 그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요런 그림이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그런 걸 여기서도 쿠지고테어 얘기가 지금 안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그죠? 자, 일단은 니키 헤일리가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갑시다. 인도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인도 사람이라고 표현할지 몰라도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안 되죠. 우리나라 사람들 이해하기 편하라고 지금 인간간다요가 인도 사람이라고 얘기했는데 인도계 미국인이죠. 인도계 미국인. 인도의 어떤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어찌되었던 국적이 미국인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양반 둘 다 부모가 둘 다 인도 사람이야. 이거 니키 헤일리 가족 사진이에요. 아버지랑 엄마래. 둘 다 저 인도 사람이고 시크교래, 시크교. 그 인도의 힌두교 말고 시크교라는 그 종교가 하나 더 있어요. 그죠? 둘이서 이제 미국으로 넘어온 거예요. 넘어와가지고 이제 애 낳고 이제 산 거지, 미국에서. 그러면 이 인도 출신, 부모가 인도 출신. 그래서 이제 인도계 이제 미국인인데 니키 헤일리, 인도계 미국인인 니키 헤일리가 도대체 최근까지도 트럼프의 유일한 대항마다 지금. 공화당에서 니키 헤일리가 꽤 자주 언급되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죠? 이 양반이 경선에서 본인이 이제 사퇴를 했으면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지 성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것은 트럼프 스스로에게 달려있다 라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어느 정도 트럼프와 선을 그었단 말입니다.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고 아주 좀 더 멀리, 좀 4년 뒤 다음 대선? 아니면은 트럼프 같은 인간하고 엮이지 않아야만 나의 정치적인 나만의 지지자, 나만의 정치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콘크리트 이런 거를 만들려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내가 당선되기가 어렵고 경선에서도 졌어도 어찌되어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는 게 본인의 정치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다양한 추정이 있겠죠. 팩트라는 건 얘기하기가 어렵고. 그죠? 이 양반이 근데 도대체 뭐 하던 양반이길래 이렇게 핫하게 뜬 거냐 이 말이요. 인도계 미국인이랬잖아. 아버지가 박사까지 따고 교수였대.
생물학 교수. 이 엄마는 의류 사업 같은 거하고 사업이 잘 됐나 봐. 나이가 1972년생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요. 나이가 많지가 않아.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경선에 1970년대생이 나온 겁니다. 근데 이거 어리다고 보면 안 되죠.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2022년 선거 최근에 있었는데 그죠? 거기서도 이 양반 60년대생이잖아요. 이 양반도 60년대생이고 근데 경선에서 대통령 선거 우리나라도 70년대 초반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72년생이니까 뭐 나이가 엄청나게 어리다 이렇게만 볼 것도 아니다. 이 둘이 근데 나이가 너무 많아 지금. 그러니까 니키 헤일리가 어려 보이는 이유는 니키 헤일리도 50이 넘었어 나이가. 72년생이면 올해 그렇잖아요. 근데 이 두 양반이 나이가 너무 많아. 딸뻘이야 딸뻘. 자 아무튼 간에 니키 헤일리 꽤 부잣집 딸, 조금 중산층 딸, 부유한 집의 딸이었대요. 먹고 살만했고. 근데 이 양반이 나중 가서 미국 상공회의소, 우리나라도 상공회의소 있죠. 상공회의소 뭐 하는 데야? 기업들이 이제 만든 거잖아요. 기업들이 조직해가지고 본인들의 기업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기업들 서로 이제 좀 빨아주고 좀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전시회도 열어주고 행사도 하고 상공업하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이제 기업 홍보하고 해외랑 연계된 그런 것도 조금 좀 해주고 이런 거 하잖아 여러 가지 그죠? 미국의 이제 상공회의소가 지방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엄청나게 대단한 직업이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죠. 그 직업이 잘못됐다기보다도 이 양반이 26살에 지방의 상공회의소의 이사회에 들어가요. 지방상공회의소. 근데 그 지방상공회의소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어찌든 그 지역 내의 기업들과 상공업하는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중요한 그 위치거든요. 그게 자기 엄마가 사업을 했어가지고 의류 사업 했잖아. 의류 옷. 그래서 그 영향으로 들어간지 추정이 되고는 있는데 아무튼 명확한 이유는 없지만 26살에 미국의 지방상공회의소 이사회에 들어가요 이 양반이. 자 그러다가 2004년 33살 때 간다요보다 어렸어. 간다요보다 어린 나이에 공화당의 하원 의원 선거로 출마합니다. 하원 의원. 근데 백악관 그 주변에 있는 그 워싱턴 DC에 있는 그 하원 의원 상원 의원 있잖아. 그거 말고 요런 거 있죠. 요런 거. 우리나라로 따지면 도의회. 도의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하원의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하원의원. 주 하원의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어. 요쯤에 있어. 남부야 남부. 미국이 좀 남부로 갈수록 스트롱하고 좀 보수적이죠.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저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바로 위에 있네요. 그죠? 그래서 2004년에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하원의원이 되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정치적인 거물급 정치인 그런 스펙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나 사우스캐롤라이나라는 그 주의 하원의원 중에서는 인도계 미국인 최초 정치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도계 정치인이 지금 미국에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흔하지도 않다 사실.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니키 헤일리가 지금까지도 나는 이민자를 대변하고 그래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또 지지하고 또 유색인종들의 편에 서고 또 여성으로서 이런 정치적 아이덴티티를 가지고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도 나름 승승장구야. 우리나라 도의원 2번 하더니 주지사 된 거야. 굉장히 또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런 루트가 흔치 않죠. 도의원 했다고 바로 도지사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하원 의원을 2번 했는데 주지사가 돼요. 주지사. 사우스캐롤라이나에. 그죠? 재선했어 또 2014년에. 이 양반이 선거에서 떨어진 적이 없어요. 사실 정치 시작하고 나서 공화당 출신이고 공화당으로 쭉 가요. 근데 이 양반이 항상 강조하던 게 뭐냐? 경제야 경제. 이 사람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를 처음 했던 게 2010년입니다. 2010년이면 바로 2년 전에 뭐가 있었어요? 2008 금융위기. 미국발 금융위기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고도 하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사태들을 이제 다 종합하고 그거의 영향과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얘기하면서 2008 금융위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이후에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도 실업자가 넘쳐 흐르고 경제 개판 나고 뭐 여기만 그랬던 것도 아니긴 하겠지만 그래서 주지사 선거 때 이제 내가 경제 살리겠다 이거를 내거는 사람이에요. 뭐 경제 얘기야 뭐 이 사람만 한 건 아니긴 한데 근데 어떤 방식을 택했느냐? 트럼프가 했던 거랑 비슷합니다. 이 사우스캐롤라이나 주로 들어와라. 공장을 세워라. 그러면 세금 혜택 인센티브 펑펑 주겠다. 그래서 이 양반이 주지사 할 때 보잉 그리고 BMW 이 두 기업 말고도 싱가포르의 타이어 회사 뭐 중국의 섬유 유리 회사 등등등 여러 회사가 여기다가 이제 공장 추가로 짓고 그래가지고 여러 회사가 인센티브를 받아요 실제로. 그래서 니키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주지사를 할 때 실업률이 실제로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바로 다음에 주지사 선거에서도 재선을 한 거예요. 2014년에. 운영이 좀 이제 실적이 실제로 있던 거지. 근데 또 살려놨는데도 사우스캐롤라이나주가 워낙에 경제가 어려웠던 지역이라서 미국 평균이랑 비교하면 아직도 경제가 별로 안 좋대요.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냐? 니키 헤일리가 주지사를 이제 하려고 나갔으면은 그냥 되는 거 아니잖아요. 토론해야 될 거야, 토론. 미국의 민주당 후보랑 미국의 공화당 후보 이 니키 헤일리가 토론을 했을 거 아닙니까? 토론을 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남부연합기 옹호 발언을 합니다. 남부연합기 이거 아시는 분? 남부연합기 아세요? 남부연합기? 옛날에 링컨 때 미국 남북전쟁이 있었잖아. 이때 노예제 찬성하냐 반대하냐 갈라져가지고 미국에서 요 남부의 11개 주가 탈주해. 미국이라는 국가에서 탈주를 해. 그 다음 지들끼리 이제 아메리카 연합 뭐 이런 걸 세워요. 저거들끼리. 이걸 이제 남부연합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얘네가 쓰던 이 깃발 여기 보이잖아 지금. 여기 성조기랑 여기 뒤에 지금 요 남부연합기 보이죠? 좀 어두워서 잘 안 보이긴 하겠지만 여기서 썼던 게 남부연합기예요. 그러면 이 남부연합기가 도대체 뭐야? 미국이라는 국가의 정면으로 대항하고 쿠데타를 정면으로 일으키고 노예제에 대해 찬성하던 세력이 쓰던 깃발,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깃발 아닙니까? 반란군이 쓰던 깃발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인종차별적이고 그런 깃발이라고 평가받기도 하는 건데, 이거를 니키 헤일리가 토론회랑 뭐 공식석상 뭐 이런 데서 남부연합기를 옹호를 한 거야. 남부연합기가 민감한 문제인 건 맞다. 그러나 내가 정치를 하면서 지금까지 여러 CEO들을 만나고 경제 살리기 위해서 여러 CEO들을 만났지만 이 CEO들도 남부에서 사업을 하는데 남부연합기 때문에 무슨 우리 기업의 이미지가 안 좋아질 거라고 걱정하는 사람 없었다. 그게 지금 뭐냐 이게. 남부연합기는 이제 인종차별적인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남부의 유산, 우리 남부의 문화, 우리 남부의 전통 뭐 이런 식의 취지로 얘기를 한 거야 이 양반이. 남부에서 또 정치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얘기를 했다길래 와 저거를 어떻게 저렇게 얘기를 하지? 하고서 자 2015년 1월에 CNN의 여론조사입니다. 남부연합기가 남부 자존심의 상징이라고 봅니까? 인종차별이라고 봅니까? 를 미국인 전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남부의 자존심이다가 57%나 됩니다. 남부만 따로 봤어. 남부의 미국인만 대상으로 물어봤더니 남부의 자존심이다가 58%나 돼요. 물론 이제 흑인이나 이런 양반들은 이제 인종차별적이라고 더 많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긴 하는데 어찌되었든 이거를 정치적으로 내가 표계산을 때려봤을 때 표계산을 때려봤을 때 굳이 저거를 저 남부연합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이 표계산 딱 때렸을 때. 그랬을 가능성이 전략에 높지 않을까라고 아주 조심스러우면서 또 강력히 추정하는 바다. 받아야 되는 정치꾼 입장에서는 표계산 때리니까 그죠? 정치꾼들 다 거기에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자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니키 헤일리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주지사를 할 때예요. 자 여기서 총격 사건이 발생합니다. 요거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제 언급하고 읽으면은 좀 노딱각이라서 그냥 여러분들 이거를 보시고 그냥 알아서 알아보셨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9명이 갑자기 사망해요. 9명이. 범인이 백인 우월주의자. 이 사람이 근데 SNS에서 남부연합기를 흔드는 사진을 막 올리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니키 헤일리가 주지사를 선거 나갔을 때 토론회에서만 해도 별로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주지사에 당선되고 나서 이런 일이 터지니까 자기가 주지사를 하고 있는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전체에서 남부연합기를 철거를 촉구한다. 물론 뭐 명령까지는 아니고 촉구한다면서 성명을 냅니다. 성명을 내요. 그리고 공공장소에서 이 남부연합기를 퇴출하자 이런 주의 법안까지 이제 실제로 당시에 이제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주지사 상관없이 이 양반뿐만이 아니라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그 주의회 거기에 이제 국회의원들 그 의원들 있으니까 도의원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지들 정치꾼으로서 살아가려면 눈치껏 이거 퇴출하는 법안 만들고 이제 그랬어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주의회 건물입니다. 주의회 건물. 여기서 남부연합기가 원래는 올라가 있었는데 내려갑니다. 아까 말한 이 사건이 있고 3주 만에 내려갑니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2015년에 미국 내에서 남부연합기와 관련되어 있는 이슈, 이 이슈가 터뜨린 사람이 바로 이 양반이에요. 이 양반. 굉장히 유명한 주간지죠. 타임즈. 이게 뭐냐면은 그 타임즈에서 센스 있게 이제 그 23년 3월 6일에 이제 이런 그 메인을 걸었어요. 챗 GPT랑 이제 대화했던 거. 요거를 이제 요 메인에다가 걸은 거예요. 타임즈가. 핫했거든. 챗 GPT가. 이 타임즈에서 니키 헤일리라는 인물을 평가를 합니다. 니키 헤일리는 지금 국가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이 양반이 2015, 16년을 거치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게 돼요. 정치인으로서. 원래는 그렇게까지 뭐 유명한 정치인 아니었거든요.
있거든요. 지금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에서조차도 간다요가 지금 수도권 살고 있잖아. 나 지금 충청북도 도지사도 누군지 지금 가물가물해. 솔직한 얘기로.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러니까 내 고향이더라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 아닌 이상 무슨 지방에 내가 안 살고 나랑 연관 없는 지역의 도지사나 시장이 누군지 우리가 잘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게다가 미국이야. 미국에 얼마나 많은 주가 있는데 그 주 중에 하나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주지사, 이게 누군지를 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다 외우고 알고 그러기가 또 쉽지가 않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현실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이 사건들을 통해서 남부연합기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적인 관심을 좀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예요. 자, 이때 정부가 오바마 정부였습니다. 2015년이었으니까. 자, 근데 2016년에 오바마 대통령이 신년 연설을 합니다. 새해 인사하잖아요, 대통령이. 그거 한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자,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게 있더라. 대통령이 저렇게 새해 신년 연설을 하면은 다른 당이 답변을 해요. 오바마는 이제 민주당이잖아, 미국 민주당. 그러면 버락 오바마가 민주당인데 상대당인 공화당에서 오바마 대통령님 새해 연설, 신년 연설 잘 봤어요. 근데 이런 건 별로였고 이런 건 괜찮았고 이런 건 좀 똑바로 해주길 바라고 이런 건 우리도 동의하고 뭐 이런 대꾸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공화당을 대표해서 이제 누가 해야겠죠? 그걸 누가 했느냐? 니키 헤일리가 합니다. 이게 실제로 그 영상이에요. 니키 헤일리가 당시에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주지사인데 공화당의 공식적인 그 말대꾸를, 오바마 대통령에 대한 그 말대꾸를 이 사람이 했다는 거죠. 이 사람이 저걸 왜 했느냐? 왜 하게 됐느냐? 공화당에서 당시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인물이었으니까. 이 사람이 본인의 얼굴 알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공화당에서도 이 사람을 내걸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양반이 이 연설에서 이거 아주 흥미롭습니다. 당시 2016년 초에 정책적인 내용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중요한 게 뭐냐? 민주당과 오바마를 까면서 동시에 본인이 속한 공화당도 같이 깝니다. 이민자들에 대해서 배척하기만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여러 가지 그 현실적인 것들을 고민하긴 해야겠지만 함부로 그렇게 배척만 해서는 안 된다. 본인이 이민자 출신이고 본인의 부모님이 인도계 미국인이고 본인의 정치적인 어떤 그 생명을 위해서 적절하게 멘트를 친 거죠. 본인이 이제 그 좀 빨아먹기 위해서. 쟤는 지정치만 하는 애네. 정치꾼들 다 지정치하지 그럼 남정치하니? 근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 연설을 할 때 공화당도 비판을 했다고 했어요. 근데 이 연설을 언제 했느냐? 2016년 1월에 했습니다. 16년 1월이면 도널드 트럼프가 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유력 대선 후보 이미 되어 있을 때. 근데 대놓고 니키 헤일리가 이 타이밍에 본인도 공화당인데 이민자 문제에 대해서 트럼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민자 문제잖아요. 장벽 바리게이트 다 치겠다. 그거에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니키 헤일리가. 본인이 나간 대선은 아니지만 저 때부터 이미 니키 헤일리는 다음 대선을 꿈꾸고 있었을 것이라고 전략에 추정하는 바다. 뭐 대단한 것도 아니죠. 사실 정치인이면 대선까지 뭐 나가고 싶어하는 뭐 그런 꿈이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죠? 이때 오바마 대통령의 말에 토달고 동시에 본인이 속한 공화당까지도 까고 달리 말하면 트럼프의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도 토단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로 또 타임지에서 2016년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전 세계 100명 중 1명으로 니키 헤일리가 뽑혀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미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트럼프랑 니키 헤일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경선뿐만 아니라 트럼프가 첫 대통령이 될 예정이었던 2016년부터 이미 사이가 더러웠던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같은 당인데도 이거를 같은 당인데도 저렇게 왜 사이가 안 좋아? 이거를 제가 예전에는 설명하는 게 좀 힘들었어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아니 같은 당인데 왜 사이가 안 좋아요? 이러잖아.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요 근래는 우리나라도 이런 일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설명하기가 편해. 너무 편해. 다른 나라의 저런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너무나 우리나라가 그 꼬라지라서 예. 예전에 설명하기가 힘들었어요. 그거를 쉽어졌습니다. 간다요 돌려가네. 아이 무슨 소리야. 정치인 분들도 열심히 하시겠죠. 자, 근데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니키 헤일리가 UN 대사가 됩니다. 자, 이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라고 써 있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UN 대사 있어요. UN에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가 있는 사람을 UN 대사라고 하는 거고, 니키 헤일리는 미국을 대표해서 UN에 가 있는 외교관으로서 UN 대사로 간 거죠. 이때 얼굴 자주 봤어 그래? 뉴스에 한동안 좀 나왔어. 유튜브 처음 시작했을 때 2018년 그때쯤에 2017, 18년도에 뉴스에 이 양반 얼굴 자주 봤어요.
근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둘이 사이가 더러운데 도대체 이 양반을 굳이 유엔 대사로 왜 보내요? 그죠? 그리고 트럼프가 유명하잖아. 트럼프 대승적 차원에서 본인과 뜻이 안 맞더라도 뭔가 화합의 느낌으로서 이미지 정치를 위해서라도 자기하고 뜻이 안 맞던 사람들을 데려온다거나. 아주 대표적으로 예컨대 이런 케이스죠. 둘이서 경선하면서 졸라 싸웠잖아. 대선 경선하면서. 근데 바이든이 러닝메이트로 대통령 경선을 할 때 싸웠던 해리스를, 이 아줌마를 뽑았단 말이야. 부통령으로. 그런 것처럼 트럼프는 그런 걸 근데 안 하는 사람이에요. 트럼프는 그냥 나랑 뭔가 뜻이 안 맞네, 꺼져. 내 말을 안 듣네, 꺼져. 좀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야. 근데 왜 굳이 니키 헤일리를 유엔 대사로 왜 앉혔느냐 이 말이야. 여기 이제 오피셜이 없어요. 추정할 수밖에 없어. 이제 솔직한 얘기로 트럼프라는 인물이 엄청나게 야박하고 반발을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동도 많이 하고 배척을 하고 이런 이미지잖아요. 근데 이게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이 무작정 그 트럼프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는 게 뭐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트럼프의 이미지가 그런 거냐? 아니야. 트럼프는 국내 정치에서도 그래요. 국내 정치에서도 본인에게 반한다 싶으면 조지고 욕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막 그러는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조만간에 제가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미국은 수많은 이민자에 의해서 구성되어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수많은 이민자. 오리지널 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뭐 고조 할아버지부터 태어나자마자 뭐 미국이었고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백인들 중에서도 이민자가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백인. 그러니까 백인이면 다 저기 사람인 줄 알아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백인도 있는 거고 프랑스 출신도 있는 거고 뭐 이탈리아 출신도 있는 거고 다양한 그 출신의 이민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나라예요. 이 나라가. 근데 이런 입장에서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솔직한 얘기로 그렇게 글쎄요. 그렇게 화합에 장을 여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백인이 아니에요. 이민자 출신이에요. 인도계 미국인입니다. 게다가 여성이에요. 미국에서는 이게 정치적 지지율로서 기반으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엔 대사로 뽑혔을 가능성이 전락이 높다. 이런 말이 있어. 예전에 간다요 학부생 때 미국의 언론과 저널리즘에 대한 어떤 그 이해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들었던 교양 수업이 있었어요. 교양 수업을 대학생 때 들었는데 여기 교수님이 미국 유학 갔다 오신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미국 영화에 백인만 나오는 영화 기억나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근데 아무도 이제 꿀먹뻥이 된 거야.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었지 학생들은. 근데 미국 영화는 흑인도 나와야 되고 백인도 나와야 되고 동양인도 나와야 되고 라티노도 나오면 좋고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교수님이. 그래야 영화가 팔리고 트집 안 잡히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게 옛날부터 그랬다는 거야. 그게 뭐 최근에 와서 그런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래 왔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요즘 들어서는 좀 더 이제 강력해진 거고 그런 게. 자, 아무튼 간에 유엔 대사를 이제 2017, 18년 2년 동안 하는데요. 그 다음 내려와서 정치인을 안 해요. 이제 한동안. 공지가 없었어. 근데 당 활동은 계속합니다. 공화당. 공화당의 다른 정치인들, 본인이 아닌 다른 정치인들 막 선거 나간다 그러면 지지 유세도 해주러 가고 후원금 모으는 행사도 같이 가주고 여러 군데 댕겨요. 그리고 바이든 정부가 됩니다. 바이든 정부가 되자마자 이제 바이든 정부를 까기는 까는데 또 트럼프도 동시에 깝니다. 트럼프 정부 때 유명하죠? 의회 난입 사건. 트럼프 지지자들이 미국의 국회의사당 쳐들어가가지고 난리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니키 헤일리 이 사람이 트럼프의 지지자들을 내다버릴 생각은 없는 겁니다. 트럼프가 한 짓거리들 중에 정말 누가 봐도 잘못됐다라고 생각할 만한 것들을 까긴 까요. 본인한테 유리하다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 공화당이 트럼프 정부 때 했던 것들 중에 잘했던 건 우리는 계속 끌고 가야 돼. 이런 얘기야. 이런 멘트. 그러니까 이런 거지. 트럼프가 잘했던 건 또 계속 우리 공화당이 계속 해야 한다. 우리 공화당이 아니라 본인이 대선 후보 나가가지고 내가 하겠다. 이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미 몇 년 전부터 우리 공화당이 계속 해야 된다. 지가 하겠다는 얘기야. 트럼프가 한 걸 까다가도. 그죠? 자,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니키 헤일리가 2023년 2월입니다. 올해가 아니죠. 작년이에요. 작년 2월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출마를 하겠다. 일단은 경선 후보죠. 경선 후보. 근데 이 양반이 출마한다고 얘기를 하더니 갑자기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갑자기 만 75세 이상 정치인들은 정신역량 테스트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해 갑자기. 누구를 저격하는 거야? 이 둘 저격한 거야. 이런 멘트를 또 날리더라. 둘 다 저격한 거야. 둘 다 1+1으로. 이때 한창 이제 니키 헤일리가 본인이 그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서 이제 경선에 참여하겠다 얘기하자마자 여러 여론조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트럼프를 능가하는 건 없었는데 턱
헬리까지 추격하는 것처럼 이제 묘사가 되고 또 그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고 가상대결 있죠? 가상대결에서 이제 바이든 대 니키 헤일리. 가상대결 같은 거 있잖아요. 대통령 선거 앞두고. 여기서는 몇몇 개 설문은 니키 헤일리가 바이든을 이기는 것처럼 나오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었던 거지. 좋다 이거예요. 근데 초반 성적이 좀 별로였습니다. 자, 일단은 대선 출마한다고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24년 1월부터 경선 투표가 시작됩니다. 올해 1월이에요. 올해 1월. 자, 공화당의 경선 투표. 이 두 양반도 꽃다발 들고 여기저기 막 싸돌아댕겼잖아. 전국구. 이 두 양반도 마찬가지고. 그거 시작한 거야, 이제 그거. 자, 시작을 했는데, 자, 첫 공화당 경선입니다. 2024년 1월 15일 아이오와주예요. 아이오와주. 근데 여기서 디센티스라는 후보가 있었어요. 이때는. 자, 트럼프가 51% 나봤습니다. 디센티스는 21.3. 헤일리는 19.1밖에 못 받아요. 그리고 이 디센티스는 이 경선, 아이오와주 경선 한 번 한 거를 결과를 보고 며칠 뒤에 때려쳐요. 바로 때려쳐. 트럼프 지지할게 내가 하면서 때려쳐 바로. 자, 그래서 이제 공화당 경선은 이렇게 둘만 남은 겁니다. 트럼프 대 니키 헤일리. 자, 근데 1월 23일에 뉴햄프셔주. 여기서 이제 또 공화당 경선을 했는데 트럼프가 54.4가 나와요. 헤일리가 43.3. 낮은 거는 아니다. 트럼프한테 지고는 있으나 그렇게 낮은 건 아니다. 좀 이런 거죠. 자, 근데 2월 6일입니다. 이거 최근이에요. 한 달밖에 안 됐죠. 그죠? 2월 6일에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2024년 2월 6일 네바다주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가 승리했다. 이거 우리나라 언론들도 자주 보도하고 막 그랬었어요. 미국 네바다주에서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를 이겼다 이 말이요. 근데 막상 기사를 봤는데 복잡합니다. 내용이. 이해하기가 조금 복잡해요.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뭔 개소리냐? 개소리거든요, 살짝. 우선 미국의 대통령 경선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본선이 아닙니다. 본선이 아니에요. 윤석열, 홍준표, 이재명, 이낙연처럼 경선할 때 투표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코커스랑 프라이머리.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이 두 개가 있구나. 자,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건 뭐냐? 당원들만 투표하는 겁니다. 당 지지자들만. 코커스는. 근데 프라이머리는 주정부가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경기도에서 그 도지사나 그 도가 투표소를 설치해 줘요. 그러면 아무나 가서 그냥 투표하러 가는 겁니다. 아무나 가서. 일반 국민들 그냥 그 도에 사는 사람들 아무나 가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프라이머리 방식입니다. 자, 근데 코커스를 할 거냐 프라이머리로 할 거냐가 주마다 법이 달라요. 우리 주에서는 니네가 아무리 공화당이고 니네가 민주당이더라도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런 게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조금 복잡한 거예요 이게. 너무 다 외우려고 하지만 너무 복잡해져요. 그죠? 자, 근데 기억나시죠? 2022년 대한민국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원 투표로는 이낙연 후보를 이겼지만 국민참여 경선에서는 이낙연 후보가 이겨요. 국민참여 경선이 뭐야?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참여를 해가지고 뽑는 거예요. 그 국민참여 경선에서 이낙연 후보가 이깁니다. 근데 당원 투표 퍼센테이지가 더 높아. 점수가 더 높은 거야. 그게 당원 투표로 받은 거의 비율이 더 높은 거지. 점수 매길 때.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된 거잖아요. 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였어요. 국민참여 경선에서 누가 이겼어? 홍준표 후보가 이겼어요. 근데 윤석열 후보가 당원 투표에서 이겨요. 그래서 대선 후보 되잖아요. 자,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코커스는 당원들만 하는 거고 프라이머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이제 참여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도 디테일하게 보면 주마다 조금씩 다르대 또. 복잡하니까 패스하고 그거는. 이거 단순하게 보면 이래요 지금. 코커스 당원만 투표하는 거로 하면은 당연히 트럼프가 유리해집니다. 근데 불특정 다수가 투표를 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로 하면은 니키 헤일리가 유리해져요. 아주 단순해요. 그죠? 여기서 이제 네바다주 공화당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가 이겼다. 이게 뭐 개소리냐면은 도대체 이게 왜 개소리라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냐면 네바다주는 애초에 코커스로 하게끔 되어 있던 곳이에요. 코커스가 뭐랬어? 당원만 투표하는 거. 근데 여기 안 나갑니다. 그냥 니키 헤일리는요 네바다주에서 있었던 공화당 대통령 경선 투표에 참여를 안 한 거예요. 안 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안 나가고 싶어서 안 나갈 수도 있나 보더라고. 졸라 웃기더라 그것도. 안 나갔어. 근데 알아보니까 이 네바다주의 그 코커스 당원이 투표하는 이 후보로 나가려면은 55,000달러를 내야 된대요. 와, 후보 등록하려면 55,000달러. 이거 주별로 그럼 다 내란 얘기야. 후원금이 어마무시하게 모여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려면 미국에서. 그래서 미국의 선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돈잔치다. 그 얘기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돈이 필요해요. 아무튼 간에 요 한 주에서만 55,000달러면 다른 주 가서 또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 주에서?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니키 헤일리가 보기에 어차피 내가 네바다주에서 질 것 같았던 거야. 그럴 거면 그냥 나가지 말고 다른 주에서 이기는 거로 하자. 이런 게 있었던 거죠. 자, 근데 이게 또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 이게 지금
지금 이제 좀 정신 차리고 이제 들어야 돼 진짜로. 네바다주의 공화당의 대선 경선은 코커스로 하는데 프라이머리도 있던 겁니다. 이거 뭐 개소리냐 도대체. 자, 네바다주의 주의회 네바다도의 도의회죠. 따지면은. 자, 네바다주의 주의회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었어요. 공화당이 아닙니다. 민주당이에요. 근데 얘네가 우리 네바다주는 프라이머리도 하자. 갑자기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뭐 개소리냐면은,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네바다주는 당원 투표만 하게끔 정해져 있던 겁니다. 근데 네바다주의 주의회 민주당 애들이 갑자기 프라이머리 고고를 해. 이거는 아무 영향가 없는 겁니다. 공화당 경선에 아무 영향이 없고 아무 효력이 없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그냥 하자고 해요. 도입하자고 지들 멋대로. 근데 니키 헤일리가 여기에 출마를 합니다. 아무 영향 없다 그랬어요. 근데 왜 출마하냐? 언론 플레이라는 거예요. 지금 봐봐라. 트럼프가 네바다주에서 당원 투표로는 이길지 몰라도 막상 프라이머리 하면 저 사람은 트럼프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돈 얼마 안 내 이거는. 이거 250달러인가? 그것만 내면 이거 나갈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가지고 이런 걸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키 헤일리가 이겼다 이 말이요. 저 프라이머리에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던 거야. 자, 근데 좋다 이거예요. 프라이머리 결과가 그럼 어떻게 나왔느냐? 네바다주의 프라이머리 결과 니키 헤일리 30.6, 지지 후보 없음 63.3입니다. 역대급 결과가 나와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나가도 욕먹는 거야. 이게 이 프라이머리를 나가서 만약에 니키 헤일리가 역대급으로 많이 받았어. 그러면은 니키 헤일리도 언론 플레이하기도 좋고 영향가가 있었겠는데 이 프라이머리를 나갔는데도 30.6밖에 못 받은 거야 니키 헤일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언론에서 굴욕이다. 니키 헤일리의 굴욕이다. 요런 외신 기사들이 많았어요. 굴욕적인 결과다. 프라이머리 솔직한 얘기로 영향가 없지만 언론 플레이 하기 위해서 또 본인의 공신력이나 본인의 어떤 영향력이나 본인의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나간 거란 말이야. 근데도 30.6%밖에 안 받았으니. 자, 그 다음에 3월 1일에서 3월 3일까지 워싱턴 DC, 미국의 수도죠. 여기는 프라이머리 방식으로 했대요. 여기서는 헤일리가 이겨요. 여기서는. 이 워싱턴 DC라는 미국 정계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많이 사는 이 도시 빼고 다 져요. 다른 지역도 지금 다 안 끝났는데 지금 경선 도중 포기해가지고 지금 트럼프가 단독 후보가 돼가지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후보가 된 건데. 그리고 아까 니키 헤일리 스펙 보여드렸죠?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주지사였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도 져요. 여기서도 져. 트럼프가 여기서 59.8을 받아. 아, 여기서는 이제 뭐 이제 끝났다고 봐야죠. 이 정도 됐으면. 자, 그리고 결국에는 도중에 사퇴를 합니다. 결국에는 사퇴를 해요. 어차피 지는데 이런데 나갈 때마다 돈 들어. 계속 지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커스 같은 경우에는 돈 진짜 많이 들어가요. 돈이 조금 드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자, 이제 경선 포기를 했어요. 정치인에 대한 환상을 좀 빼고 그냥 이 사람의 정치적인 행보와 일대기, 정치적 활동과 이런 것들을 그냥 꼼꼼히 봐오면은 그냥 정치인으로서 타이밍에 맞게끔 본인의 지지율을 위한 그런 멘트들, 사탕발림 이런 거 아주 잘 해야 정치인 할 수 있어요. 사실은 그거에 속아주는 국민들이 꽤 많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 짓거리 하는 겁니다. 너무 정치인에게 환상을 갖거나 너무 정치인에게 기대를 많이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너무 환상 많이 갖고 막 믿는데 막 누가 당선되면 세상이 바뀔 거라는 거야. 막 세상에 이 세상이 뭐 천지개벽해서 유토피아가 올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이 사람들이 신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요. 안 그래도 대한민국이 이제 저성장 시대인데 1% 2%대 이제 경제 성장률만 유지해도 지금 간신히 다행인 시대 아닙니까 이제? 그런 세상에서 누가 당선된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뀔 리가 있냐 이 말이야 지금. 그렇지 않아요? 경제가 좋아져야 지금 세상이 좋아지는 건데 사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자, 요즘 일단 이 니키 헤일리가 이제 경선에서 이제 파토를 냈어요. 기어 나왔어.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즘 주목되는 게 뭐냐? 러닝메이트입니다. 러닝메이트가 뭐야? 보통은 부통령 후보를 얘기해요. 미국은 이제 부통령이 있잖아요. 그죠? 바이든 정부의 부통령이 이 아줌마였는데 이번에 또 이 아줌마래. 같이 나오는데 해리스 이모. 그죠? 바이든은 이 이모로 정했어요. 근데 공화당은 아직 안 정했습니다. 요 시점에서 이제 공화당에서 니키 헤일리를 트럼프가 부통령 후보로서 초이스를 할까? 요게 지금 요즘 미국 정계에서 관심이 많나 봐요. 근데 왜 이 얘기가 나오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국 대통령 선거는 복잡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양한 이민자 출신들. 이 사람들을 일단 마음을 사로잡아야 됩니다.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 공약 개쩔어요, 제 정책 개쩔죠, 이거만으로 쉽지 않아요.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미국은 진짜 정치하기 골치 아프고 힘든 나라입니다. 단순하지가 않아요. 민족이라던가 이민자라던가 그 이민 문제 자체가 트럼프가 그렇게 막 엄청난 추진력으로 막 밀어붙였는데 그것 때문에도 욕을 많이 먹는 거야.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이민자 출신들이 많은데 미국이. 이번에 또 이민자 출신, 부모님이 이민자 출신이죠. 인도계 여성이에요. 이 니키 헤일리가 러닝메이트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좀 지켜봐야겠지만요, 그죠? 자, 어찌되었든 최종적으로 2024년 미국 대선 11월에 있죠? 몇 달 남았어요. 지금 3월 중순이니까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한 8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미국 대선들이, 그죠? 리매치야. 바이든 대 트럼프 4년 만에 또 맞다이를 까게 됐어요, 둘이. 저희 간다요 채널에서 조만간 이 두 양반이 도대체 어떤 공약과 정책을 가지고 싸울 예정이냐.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칠 국제정치 정책이죠.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트럼프 정부의 국제정치 전략, 바이든 정부의 국제정치 전략. 특히나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가 가장 걱정되기 때문에 트럼프가 지금 또 뭘 벼르고 있느냐, 요거를 조만간 만들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동반자 좋기 트라이뉴트리 나도요. 간다요 후원자 왕껌 당근 이카로스, 후추 vs 더 월드, 은빛 마술사, 최현정, 간호넨, 이름없음, XX129XX, 잘맨, 마티아스 D, 갱다, 탁성이, 지우필, 최영희, 찬케일, 태원선, 정유진, 배부른 다람쥐, 포슈킨, 노아이사, 진우파.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